안녕하십니까. 좌충우돌 쌍달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편상욱 장성철입니다. 윤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드디어 대막의 4.15 총선이 엿새 앞으로 돌아. 엄청 시원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전망해왔던 것들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시원하고 기분 좋고. 틀리는 것도 많지 않았나요? 혹시? 아니 이제 4월 15일 날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24회인가? 4월 15일 날 뭐가 무슨 맞을 거라고 전망하신 건 뭐가 있죠? 이제 뭐 미래통합당 145개에서 일당이 될 거라든지 뭐 오세훈 될 거라든지 그다음 뭐 나경원 될 거라든지. 우리가 맞을까요, 근데 유튜브는 우리가 23회예요? 유튜브 쌍대공 오늘 우리가 마지막 회인데 저희가 선거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자정에 만나잖아요. 4월 15일 그러니까 4월 16일 새벽인데 4월 15일 밤인 거죠. 4월 16일 0시죠. 그때쯤이면은 그래도 이제 아주 격전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윤곽이 나요. 그때가 그냥 핫한 거죠. 그럼 우리가 그때 우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그때는 지상파로 검증을 받는 그 심판의 시간이 어떻게 하시려고 자신 있어요. 책임만 진실의 시간. 자신 있습니다. 어쨌든 장성철 장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점점 더 적중률이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은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엔 너무 안 맞았다. 그러니까 다시 예고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00시 30분부터 02시까지 주무시지 마시고. 12시부터 2시까지 아니에요? 00시 30분부터 30분이에요? 02시 30분까지. 02시 30분까지예요? 02시가 아니라? 02시인데 그게 선거 방송이라 하면 끝나는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저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장 선거 갈 때 한명숙, 오세훈 후보 방송하다가 아침 7시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2시부터 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 하는데 계속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교대자가 나와서 하기 때까지 계속 했던 사람이 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방 중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어쨌든 이번 선거 방송은 비례대표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울 것 같다. 비례대표는 그 다음 날 오후. 그 다음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 날 오후까지. 어떻게 또 수개표를 하게 되는 것까지. 그건 좀 선거법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민주당과 그 심상정 대표의 그리고 손학규, 이정미 이런 분들이 단식을 해가지고 선거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아니라 저를 힘들게 저를 빨리 그러니까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은 투표용지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럼 여당 미래통합당 대표께서 하신 말씀 아닌가요? 저 키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론 들어가야지 하자면은 왜 무슨 뭐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뭐가 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중국 분이 번다. 그게 중국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게 중국? 그 돈을 버는 중국 분들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그 일부에 10번 있잖아요. 아주 대박 맞은 거야. 그중에 물론 또 2명은 소수 정당 뭐 하던 분이라 치고 8분이 있잖아요. 8분. 시민단체 티오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원래 사실 그중에서 민주당에 한라당 안 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진짜로 이제 중국 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뒷번호가 원래 당에서 선거리고 그분들은 말하자면 출신 성분이 육두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육두품들을 보면은 약간 민망해하면서도 되게 기쁨을 약간 감추지 못하고 근데 뒤에 선골들은 이 약간 불안한 게 지금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저기 더불어민주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때문에 이 선골들은 지금 이제 좀 화가 나 있고 이 참 묘해요. 아니 이게. 김홍걸 의원이 아까 보니까 또 인터뷰했던데 어마어마하게 화냈던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나왔냐고. 아니 근데 계속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저희도 뭐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공천 탈락당이라고 지금 비난을 했잖아요. 맞아요. 열린민주당은 공천 탈락당이고 더불어시민당이 진정한 민주당이다.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그쪽이 빠지고 이제 10% 내외. 계속 너무 공격이 좀 먹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의 공격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지층들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결집을 하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쫙 이제 오더를 내린다더라고요. 자, 우리는 더불어시민당이다 이러면서 조직표로 쫙 하면은 저기서 한 3-4% 빠질 거예요. 역시 총선은 조직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자리 숫자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9.5% 이 정도.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장난합니다. 9.5에서 말하면 약이 있어 보이거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저는 한 10. 두리뭉실이 해야 되지. 10.18 정도 나오지. 9.57 이렇게. 9.2 자리까지.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어쨌든 4월 15일 자정, 4월 16일 00시 30분에 윤태곤 실장님의 예측 그리고 장성철 장스타다무스의 예측 두 가지 00시 20분이에요. 어쨌든 그건 뭐 20분이 안 지킬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방송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게 초저녁에는 주무시고 그때 일어나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때 초저녁에 저기 그 선거방송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시에 딱 그 게이트폴 그 게이트폴 까질 때 딱 보고 푹 뭐 저기 술도 한잔 하시고 뭐 주무시다가 저녁에 드시면서 술 한잔 하시고 뭐 주무시다가 12시쯤 깨셔가지고 딱 이 윤 실장님하고 장 소장님 딱 하고 저하고 셋이 하신 걸 보면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완벽하게 분석까지 결과는 물론 분석까지. 그 전에 뭐 8시 뉴스 보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렇게 패턴을 취하시면은 굉장히 좋다. 알겠습니다. 네. 제 전망을 계속 오늘 해드릴 테니까요. 잘 적어놓으셨다가 장 소장님의 전망과 이 윤 실장님의 전망이 가장 크게 맞는다라는 점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이른바 똥볼을 차면 안 된다. 그렇죠. 실수를 하지 않는 편이 이긴다는데 이거 우리가 제일 처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 얘기한 건데 역시 전문가야. 똥볼 이른바 실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자살골, 처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차체골 때문에 하여튼 그거 해명하느라고 선거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늘 뭐 3번씩 그 팔순 노인께서 3번씩 이렇게 막 하시는 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되게 내가 그만둘까 생각도 했다가 이놈의 당이 내가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이게 그리고 인사하는데 제일 어르신이 제일 깊이 숙이는데 그 옆에 뒷짐지고 인사하신 분 박형준 선생. 그리고 얼마나 또 김종인 위원장이 정신이 없었으면 오늘 유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로 과반수 보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세도 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그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결과는 이제 뭐 열어봐야 아는 건데 진짜 만약에 통합당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요. 정말 김종인 위원장님 흉상을 당사에다가 모셔놔야 돼요. 그분이 뭐 저 비대위원장 하겠죠. 그 약은 약사에게 선거는 김종인에게가 맞는 건지 그 말씀이 맞는 건지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그러면 도움은 받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없었다고 해봐. 강교안, 박형준, 신태돈 3명의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저 상상이 안 돼. 저는 이게 지금도 좀 통합당이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막말 2번 막 나올 때 이거 이러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 선거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막 자포자기하고 운동원들이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싶은 말이나 하자 막 이렇게 되는데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는 게 진짜 김종인 위원장 아니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뭐 막말 파문 나올 때도 굉장히 그 빠른 조치, 정말 초스피드로 이 빠른 조치를 지시한 것도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없었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 이게 되게 스킬풀한 이게 약간 전술적인 건데 바로 조치를 하면 기사가 나갈 때 이렇게 됩니다. 막말 곧바로 제명. 근데 이게 바로 조치를 안 하면요. 막말 뭐 후속 대책 논의 중 이렇게 가서 한 번 더 2번 3번 기사가 나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 기사 안에 제명이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도려내는 게 잘했어요. 자, 김대호 제가 근데 저 차명진 의원 거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차명진 의원. 세월호는 저 정치를 하시거나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세월호라는 단어를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모든 국민들에게 큰 상처거든요. 그렇죠. 전 아직도 이제 눈물이 나는 게요. 침몰하는 배 안에서 정말 그 우리 꽃다운 학생들이 웃으면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카톡 보내는 그런 영상을 봤잖아요. 전 그거 보면 아직도 그냥 말문이 안 나오는데 그러한 꽃다운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제정신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큰 어려운 부분인데 그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그렇게 가해자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세웠던 국가의 지도자들 행정체계 그거에 대한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거를 치유해줘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몫인데 아무리 그분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서는 안 돼요.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사실이라도 사생활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계속 더 하셔도 됩니다. 뭐 시간 많아요. 진영을 떠나서 정말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은 우리가 치유해주는 게 정치인들의 몫이다.
혼내는 게 아니에요. 차명진은 왜 그러는 거야? 저는 그 진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수 진영에 대해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보수 진영이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 다른 의미의 트라우마, 정치적 트라우마가 있죠. 탄핵.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뭐 거의 흉흉한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처음에 많았었잖아요. 뭐 좀 미래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사생활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한테는 상처가 돼 있고 그렇죠. 뭐 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게 너무 많이 당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입장에서도 그 트라우마를 정치적 트라우마를 떨쳐내는 게 국민들 신뢰도 회복하고 좀 자기들이 정상적인 이 원래 보수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된다. 저는 그거를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보수 진영 향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한 게 많죠. 예를 들면은 그때 무슨 교육부 장관인가 그냥 이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라면 먹다가 너는 황제 라면 먹냐면서 잘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많은 정치적인 공격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엔 탄핵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시에 집권하던 쪽이 무조건 잘못했다. 그 억울함은요 어떻게 풀리냐면요 일 잘하면 풀립니다. 평가 높아지면. 그때 우리가 좀 보수 쪽에 과했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풀리는 거거든요. 그치. 그거 풀려면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막 무슨 싸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이거다라면서 뭐 폭로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유 그래 억울하겠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용서해주고 인정해줄 때 차명진 의원도 의원식이나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 뭔가 이 얘기를 해서 나한테 오는 정치적 이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억울하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억울하다.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름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야에 원래 현역 의원 중에 말 센 사람들 많잖아요. 막말 뭐 이런 사람들. 전화 안 받고 언론들이 인터뷰하자 그래도 안 하고 열심히 지역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경합 이거나 좀 앞서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안 나와요. 언론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걸 조심하면은 내가 이게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다. 네, 조용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차명진 의원이 그 뒤에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정치적으로 죽더라도 진실은 밝히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선거 자체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무슨 수사기관이냐고. 그럼 왜 밝혀 자기가 그냥 한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복수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분들을 치유하는 게 정치예요. 어쨌든 미래통합당도 뭐 처음에 제명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윤리위 소집을 아직 못했네요. 오늘 아침에 하지 않았어요? 한 명은 김대호 후보는 이미 제명 처분이 끝났고 지금 저 윤리위 해부한다는데 차명진 의원 같으면은 약간 본인이 반발도 반발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전사를 갖다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반대가 또 있는 모양이던데. 아 근데 저기 선대위원장이 사과하고 황교안도 사과했잖아요. 그 프레임이 김종인 위원장이 4년째 민주당 저기 할 때도 막 사람들 팍팍 잘랐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프레임. 물론 말은 이번이 훨씬 과한데 아니 뭐 할 말도 못하게 하냐, 뭐 우리 지지층을 실망시켜가지고 선거가 되냐라고 하는 거가 똑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요 자고로 뭐 우리 지지층 실망시키냐 할 말은 해야지 선거에서 라고 뭐 중도는 없다 이런 사람들 치고 선거 잘 되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막말 말 조심해야 돼요.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보면 이 통합당 쪽에서 막말이 많네요. 오늘 또 새로운 막말. 이 광주 서구갑의 통합당 주동식 후보. 광주는 생산 대신에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다. 광주는 제사 도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또 통합당의 군산 이근열 후보 이거는 막말이라기보다 중국 유곽을 조성하겠다고 선거 공보에다 썼어요. 유곽이 성매매 지역을 거리를 얘기하는 게 유곽인데 광주에다가 중국 유곽을 일단 불법입니다. 일단 불법인데다가 유곽이 뭔지 모르나? 유곽이라고 네이버에 그냥 쳐보면 성매매를 하는 거리다라고 나와요. 그게 정확하게. 근데 해명 안 했어요? 아니라고 뜻을 잘 모르고 쓴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랬나 보지 뭐. 그러니까 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뭐 시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는 막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무식하다. 무식한 거? 무식하다. 아니 유곽이 좀 헷갈리면 저도 항상 기사 쓸 때 단어 뜻이 헷갈리면 반드시 사진을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잘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보니까.
아니 당연히 차명진 후보 같은 분은 컷오프 했어야죠. 컷오프 한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론이 많았잖아요. 이미. 아까 제가 말 조심해. 처음에 민경욱 의원이 컷오프 될 때도 그 말 때문이었잖아요. 과거 말. 근데 지금 민경욱 의원 보세요. 아무 말이 없어. 조용히 열심히 지역에서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어금버금 이제 3명이 나왔는데도. 야. 일단 내일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아 잠깐만 민주당 막말도 좀 짚고 넘어가요. 공평성 차원에서. 민주당 막말은 제가 2개만 얘기할게요. 하세요. 이해찬 대표가 부산 폄하 발언했습니다. 부산이 초라하다. 교통체증. 거기 부산시장 민주당 사람이고요. 윤호중 사무총장 황교안을 말로 비유했습니다. 에마. 이거는 역대급인 것 같아. 저게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를 제가 이제 미성년자 시절에 몰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마 대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황교안 대표하고 에마 이미지 잘 안 어울리잖아. 근데 좀 비유가 다 잘못된 것 같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황 대표 옛날 그 탁발했을 때는 오토바이 탄 합동.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은 통합당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니까 이씨 나는 무고로 그냥 니들 고발할 거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습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좀 더 양심적이고 잘 수습을 했다. 아니 이해찬 대표가 지금 부산 초라하다고 했는데 사과했습니까? 솔직하게 사과해라.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오만해가지고 말이야 선거 이길 것 같으니까 사과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죠. 국민들은 현명하십니다. 민심을 이기는 권력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띠인가? 말띠인가? 뭐 저는 원숭인데 그럼 원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아 이건 진짜 이거 동물 비유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뭐 동물도 좋은 동물이고 괜찮은데 말이 기분 나쁠까? 말이 기분 나. 말 비하 파동? 에마 대표. 말 비하?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말을 비하했다? 근데 황 대표 그래도 야당 대표잖아요. 그런 분을 에마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비유하지 말라고 그래요. 비유하지 말고. 비유하다가 사고 나요. 여기서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수. 자 일단 판세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저희가 또 여론조사를 뭐 아직 목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진짜요? 여러 번 써먹도록 할게요. 이거 큰 돈 들여서 여론조사가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총선 예산이 하여튼 저희 선거방송 예산의 절반 이상이 여론 그 게이트폴 출구조사 예산이에요.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네, 더모아에 좀 이렇게 의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화 자 여론조사를 지금부터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 여론조사인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사기관 입소 쓰고요. 조사직은 전국이고 조사일시는 2020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저희가 법적으로 4월 8일까지 한 조사는 공표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근데 왜 1,004명이에요? 천사표 할 때 그 천사 그쵸. 때문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지역 성 연령 할당 유선 및 무선 가상번호 추출했고 조사모본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유선 20.1% 무선 가상번호 79.9% 응답률 12.8% 가중치 보행방식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값별 가중표 근데요 저 95% 신뢰 수준. 편앵커님 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다른 방송에서는 그냥 저것만 띄워놓고 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 저번에 그 하여튼 방통위 경고를 한번 먹어가지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리포트에 저걸 안 썼다고. 그러니까 저 띄우면 되는데 저거 참고하십시오. 앵커한테 경고를 방통위에서 내려가지고. 그럼 월급이 깎여요? 전혀 없죠 그런 거. 그리고 저는 억울하죠. 왜냐하면 내가 만든 리포트가 아닌데 정치부에서 납품한 리포트에 그걸 안 썼다고 프로그램 대상 징계가 나오니까 나이트라인에 갑자기 저는 진짜 인생에 정말 25년 방송 역사에 방통위 징계라는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소연 그만하시고요. 하소연 그만하고 자 지금 여론조사 충분히 공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선의 전망 여대야소 여소야대 이거 여대야소 뭐 소가 나와서 뭐 이제 소인지 말인지 금방 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는 동물 소가 아니고 작다는 뜻의 소인데 민주당과 그 관련 비례정당이 50.5%를 얻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여소야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다.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겠죠. 다수당이 될 거라는 게 29.6% 훨씬 많네요.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을 거라는 게.
자, 다음 거. 자, 지역구 투표는 어느 정당에다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45.2%, 미래통합당 32%, 정의당 6%, 6.1%, 민생당 1%. 자, 부동층이 10.5%나 돼요. 지금 없음 모름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이게 만약에 어느 정당에 가든지 간에 판세를 뒤바꿀 만큼 큰 거 아닌가요? 하여간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요. 여태까지 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의 흐름과 추세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부정확하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평가해 봅니다. 돈 들여서 헛짓한 건가? 보세요. 10이 전부 다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45대 안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그간의 선거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선거가 적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2016년, 17년도까지의 여론조사는요. 그냥 유선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유선으로 그냥 무작위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어느 지역인지도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중구 조사하는데 갑자기 김해 있는 사람이 전화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총선 전에 했던 여론조사가 안 맞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 안심번호를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틀리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숨기고 싶은 사람하고 그 추적하고 싶은 사람의 이제 숨바꼭질 같은 꼬리 물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이제 진보했습니다. 장성영 말씀대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휴대폰은 집전화는 KT에서 가면은 그 지역별 이게 나와요. 근데 휴대폰 원래 그게 안 나왔잖아요. 번호로. 그렇죠.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안심번호, 가상번호를 받아가지고 지역별로 명부를 통신사로부터 받는 거죠. 연령과 지역대.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휴대폰 100%가 제일 좋다라고 하다가 이게 보니까 또 휴대폰은 너무 좀 젊은 층에 간다. 그래서 이제 유선 전화를 섞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여론조사가 맞을 것이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여론조사가 맞으면 장 소장님이라고 내가 또 꼭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몇 해 전에 저랑 같이 방송하던 분께서 미래통합당이 145대 민주당 130석 얻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저 여론조사하고 굉장히 배치되잖아요. 지금. 근데 저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아주 강하게 대답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표본에 대한 오차 그리고 응답률이 좀 낮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좀 오류와 편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그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흐름이라는 건 또 반영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전 장관 나오고 해가지고 뭐 안 좋을 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그 아니면은 올라갔어요. 코로나 평가 좋으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기저에 뭔가가 있을 것이냐. 뭐 예컨대 뭐 보수 진영에서 이 예를 많이 들죠. 작년에 이제 창원 성산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로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났는데 여영국 후보하고 강기훈 후보하고 근데 막상 딱 열어보니까 거의 1%? 1%도 안 되지. 그 정도 0.6%였나? 그만큼 낮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판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보면 역시나 수도권, 충청, 호남, 강원, 제주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대구, 경북, 부울경, 대구, 경북은 뭐 확실하게 통합당이 우세하고 부울경은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통합당이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렌드가 약간 튀는 게 충청권이에요. 충청권. 네, 충청권이 사실은 그 여당한테 그렇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수도권보다 조금 더 안 좋거나 그랬는데 저기서는 이제 상당히 좋게 나오죠. 지금. 여기서는 근데 물론 충청권은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 파란색하고 빨간색 합이 작아요. 그렇죠. 무응답 부동층이 많다라는 뜻이죠. 합치면 70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여론조사 안 맞아요, 저거. 그리고 또한 저희가 유의하게 봐야 될 게 제주도는 원래 민주당 쪽 지지율이 강했지만 강원도는 보수의 아성이 아니었느냐라는 건데 저기서 보면은 뭐 구별은 안 돼 있지만 강원도도 일단은 민주당이 유리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이광재 효과인지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민심이 달라진 건지 그것도 우리가 투표 날 확인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충청도에서 뭐 저희 아버님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 응답을 제가 대충 문답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번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할 건가요? 통합당을 지지할 건가요? 아유 몰라요. 그때 뭐 때 되면 찍겠죠.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 아마 전 80% 이상이었다고 봅니다.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된 놈이 되겠죠. 되는 놈이 되겠죠. 뭐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래서 충청권이 정말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아는 거지만 이 속마음을 가장 알기 어려운 분들이 바로 충청도 분들입니다. 예, 이거 충청권 비하가 아니라 제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팩트. 예. 자, 다음 판 보시죠. 예. 지역구 후보 선택 기준은 역시나 공약 정책 이 40.3% 보겠다는데 믿으면 안 돼요. 저건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니 인물 댐댐이를 보겠다 보다는 당이지 당. 정당이 28.5%인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답한 분들이 어떻게 양심상이 아니고 그 응답 사람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윤리적인 질문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뽑겠습니까? 거죠. 저거는 지금 도덕 문제처럼 사실은 정당 보고 찍고 싶은데 정당 보고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공약 정책은 안 보는 것 같잖아요. 약간 전화 면접입니까? 이거? 무식해 보이잖아. 무식해 보일까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한 거고 속마음은 또 저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건 뭐 별로 참고할 가치가 별로 없는. 자, 거대양당, 비례정당 창당 평가 잘못됐다 혹은 불가피한 선택에다가 뭐 썩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네요. 저 정도면요. 해서 큰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양당 다. 또 어차피 둘이 같이 있잖아요. 아니 그 자기네들만 강력하게 지지하는 쪽만 비례정당에 투표 받으면은 원하는 의석 나오니까 뭐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든 말든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민주당의 결정이 옳았다. 그래도 제가 저 부분도 맞히지 않았습니까? 저 반드시 만든다. 예? 반드시 만든다. 그리고 저 민주당 비례정당 만들지 않으면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만들 거라고. 그렇죠. 근데 안 만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민주당 쪽에서 워낙 안 만든다고 아주 저는 대놓고 부인을 하니까 직접 만드는 게 낫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되게 힘들 거다. 정말 맞았잖아요. 지금 힘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당하고 싸움도 그렇고 육두품하고 선고라고의 그 싸움도 그렇고. 아니 그냥 대놓고 만들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명분을 중요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놓고 만들었으면 중간에 1번부터 10번까지 딴 당에 내줄 필요도 없고. 제일 후회할 것 같아요 그 부분. 그 부분을 어쨌든 명분 정치는 명분 싸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그중에 8명은 민주당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걸 원래 자기들 공천하는 거랑 어쨌거나 저 지금 그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외부에서 연합정당 형태로 출범을 한 건지 저것이 민주당 직접 만든 건지 구분하는 분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또 열린민주당이 생기니까 이게 진짜 민주당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이게 뭐 시민사회와 이게 아니다. 이게 진짜다. 그리고 나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하고 선거 홍보물 보면 뭐 결혼합니다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뭐 남매, 자매, 뭐 자녀 이렇게 해놓고 남매랑 자녀랑 뭐 같이 결혼하나? 자녀랑 결혼해? 아버지가 주례보고? 이상해. 야 비례정당 지지율 이상하다고요. 남매랑 결혼한다고 내가 그거 얘기하는데 왜 아무도 왜 실제 남매가 아니잖아요. 주례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례는 뭐 저기 주례는 아버지가 보고 그거 좀 이상한 거. 자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도에 할 것인가? 정의당 많이 올라갔어요. 정의당도 많이 올라갔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어쨌든 1등은 1등인데 더불어 시민당하고 큰 차이 안 나는 1등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민생당이 완전히 그냥 민생당이 지금 많이 위축됐어요. 위축됐고. 야, 국민의당도 많이 나오네요. 국민의당 많이 나오네. 그러고서 저기 열린민주당이 또 8.6%는 아직도 나오고 있네. 그죠? 그걸 두 개를 합치면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하고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범민주당이라고 보면 민주당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30%가 넘네. 그죠? 15석. 15개, 16개. 지금 미래한국당은 근데 전부 다 저거보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분모가 바뀌거든요. 16을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16을 빼고 계산해야 되고 또 3 이하는 다 버림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복잡해요. 네. 저처럼 이 수포자들은 이번 선거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저도 이해 못해요. 네. 이해할 수 없. 그래서 저걸 보고 이제 저희가 좀 예측을 하자면요. 네. 대략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네.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한 27, 8% 정도. 네. 그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안 나오고 한 8%, 9% 정도.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한 9.7% 정도. 네. 이렇게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이거 좀 써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다시 보기로 보면서 저기 시 작가님 한번 저 장스트라다무스 예언 로크를 해서 하나 그래픽으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근데 저거 되게 재밌는 게 있네요. 우리공화당 1.5, 민생당 1.2인데 우리공화당이 더 많이 나왔네요. 저건 근데 저것도 약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어떤 데서는 친박 신당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박자가 들어가가지고 더 높게 나온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거는 사실은 우리공화당이 뭔지 민생당이 뭔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민생당은 이제 인지도가 꽤 있는데 인지도는 있지만 유의미한 선택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생당 호남의 민생당 의원들이 선거를 되게 오래 한 말하자면 기술에 되게 능한 사람들 베테랑들이죠. 막 기술 들어가는 거 보니까요. 정동영 대단해. 후보가 먼저 봤어? 그 횡단보도에서 절하기 시작했고 그제가부터 그다음 천정배 후보 이제 무릎 꿇고 절하기 시작했고 박지원 후보는 오늘 울었고. 아주 달인들이야. 횡단보도에서 저라면 그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에요? 아니 파란 불 때. 파란 불일 때? 파란 불일 때 해도 되나? 파란 불 때 이제 싹 가가지고 한 절하고 딱 온다니까요. 이렇게. 그거 좀 약간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정동영 후보가요. 예전에 정치로 되게 어려웠다가 민주당에 공천도 안 주고 해서 전주에 무소속으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상대방이 지금 저 통합당의 송파병의 김근식 후보였는데 참 정치가 희한하죠.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와 진짜 압권인 슬로건과 포스터.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잠깐만요. 저 OS님, 저 예측이요. 미래통합당 30%가 아니라 35%입니다. 정정해 주세요. OS님께서 지금 이 증거를 남겨놓으셨어. 증거를 댓글로 남겨놓고 계세요. 35%입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십시오. 네. 자, 다음 판 다 끝났나 우리 예측 조사? 오늘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근데 국민의당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저기서 보면 오늘 7.4%. 와. 오늘 나가는 거는 이낙연, 황교안. 이게 근데 8시 뉴스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빨리 한 건가? 어제 거예요. 어제 거예요. 오늘 뭐 나가요? 오늘 거는 저기 살짝 얘기해 주세요. 살짝 얘기해 줄까? 살짝. 네, 살짝. 이것도 다 읽어야 어느 동네인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오늘은 어느 지역 나간다 8시에. 오늘은 어디 나가냐면은 오늘 나갈 거는 그 이낙연 종로, 서울 종로 이낙연, 황교안. 와우. 이낙연, 황교안. 예고입니다. 예고. 이거 8시 뉴스 보셔야 되는 건데 와우예요. 와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박수현, 정진석, 김원희, 공주, 김원희, 박지원, 먹고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언론에 안 나왔죠? 우리가 돈 주고 한 건 이제 8시에 까야죠. 그걸 지금 내놓으면 안 되지. 이게 저기 우리가 돈 주고 한 게이트폴 결과를 살짝 뉴스 꼭 보셔야 될 것 같네. 이거. 자, 좀 있으면 나와요. 이렇게 된다니까. 야, 우리끼리 놀리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되지. 이게 지금 저랬구나. 이걸 미리 얘기하면 저기 이 사형 연루스팀에서 사형까지는 아니고 잡혀가지도 않고 뭐 내부니까 그냥 넘어갈 텐데 타사에서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사에서 인용하면 안 됩니다. 타사에서 인용했다가 재판 받으신 분이 있어요. 손모옹이라고. 그렇지. 맞아. 자, 우리 뭐 얘기하지 지금? 가만있어 봐. 자, 여론조사 7분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세보다요. 저는 그 샤이 보수하고 아까 그 여론조사의 흐름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 샤이 보수가 있지만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지난 지방선거 이때는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 친구들끼리도 그렇죠. 건데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도 그렇죠. 무슨 그때 이름 자유한국당인가? 한국당 지지한다는 말을 그럼 할 수도 없지. 창피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정부에 대한 비판은 스스럼 없이 해요. 전혀 눈치 보이는 분위기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식의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제 인식당에서 인식 자체가. 근데 이 통합당 지지한다는 말은 약간 여전히 좀 이렇게 꺼리는 게 있는 그 정도로 이제 흐름이
저는요. 말씀 다 하셨어요? 아니 이제 그런 거 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큰 저류에 있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합니다. 통합당이요. 한국당 때보다는 분명히 나아졌어요. 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도화되고 뭐 약간. 저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도자가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된다. 판을 바꾸고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이제 존경하는 분인데 저번 주에 아니 내가 진짜 미래통합당 찍고 싶은데 황교안이 안 물러날까봐 내가 못 찍겠다. 황교안이 계속 당대표 할까봐 못 찍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의 민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 밤이라도 저는 결심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결심? 나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근데 원래 전당도 왜 하는 거 아니에요? 곧바로? 그건 12월 달. 12월 달이에요? 12월 임기.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맥을 딱 끊었어 지금. 아니 근데 저도 그런 의미 딱 들었었거든 지금. 뭐예요? 아니 어차피 이번에 총선에서 지면 당대표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사퇴해야 돼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보라 이거죠. 저를 미워하시고 당을 미워하시는 것 다 제가 감싸 안고 가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보수파와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저 무조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미래통합당에게 한 번만 더 눈길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좀 마음에 없더라도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리적으로 볼 때요. 또 괜찮아요. 황 대표한테도 이게 만약 선거가 안 좋으면은 뭐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티지. 바로지 바로. 근데 이제 선거 결과가 좋았는데 이걸 했다. 마지막 승부수였다. 황교안이 우리 대표는 아니지만은 대선주자로 뭐 황교안밖에 더 있냐. 사직생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요. 지거나 이기거나. 그치. 졌을 때는 당연하게 하는 건데 먼저 선절하는 거고. 있어 보이죠. 이겼을 때도 그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럼요.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먹어요. 그렇죠. 욕심 부리면은요 욕해요. 네가 잘 사는 꼴은 내가 못 보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감동시켜야 돼요. 김대호 씨처럼 논리적으로 너희들은 무지해라고 하면 국민들은 되게 열받고 화나요. 제가 그걸 듣고서 제가 이제 40대잖아요. 저 이게 어릴 때야 니들은 세상에 몰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너는 아직 몰라. 내가 40대 때도 아직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약간 좋아해야 되나? 막 이러네. 그리고 그분이 임대훈 씨가 되게 웃긴 게 60, 70대는 나라를 뭐 만든 보수적인 거 잘 안다 이러면서 또 50대는 민주화 세대라서 합리적이 돼. 자기가 50대잖아요. 그러니까 60, 70대는 보수적이라서 훌륭하고 50대는 운동권이지만은 훌륭한 이게 뭐야 이게. 하여간 이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여정을 한 6개월 됐나요? 6개월 됐죠. 많은 예측과 예상을 제가 했는데 대부분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다 점점 맞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제가 그런 것이지 일부러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의 분석이 틀렸다거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좀 다른 결과가 나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다 맞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 기준이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우리 방송이 막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정파성 같은 것도 뭐 덜한 편이고 저는 좀 그러니까 장소영님 하고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좀 이런 흐름 이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다라는 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한 편이었는데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같이 방송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두 분의 정치 고수들한테 정말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예측을 어떻게 하면 틀릴 수가 있느냐. 아니 재밌게 하려고 예측을 막 던지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른바 국회에서 20년 동안 국회밥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 뒤에서 그냥 기사화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속사정들을 소속들이 잘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윤 실장님은 정말 컨설턴트로서 이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큰 맥을 짚어주는데 굉장히 뭐 이런 고수들이 있었구나. 강호의 고수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요걸 그대로 이제 4월 15일 자정부터 TV를 켜셔가지고 4월 16일 0시 20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윤태곤 실장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의 아주 그 방송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제가 사실 추천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렇죠.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야 정말 저렇게 분석 아무렇지도 않게 분석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윤태곤 실장의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공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방송하면서 많이 배워서 참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었고 하여튼 우리 상욱이 형한테는 진행하고 이런 것들 많이 배워가지고 재밌었고 우리 저 신유재 작가 항상 웃기지도 않은데 웃어주는 신유재 작가한테 박수도 한번 출연도 한번 하셨고 그때 우리 말빨에서 인사해요. 상욱이 형 안 계실 때 일로 오세요. 그때 진행해가지고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데 신유 빨리 오세요. 빨리 인사해요. 자, 우리 저 신유재 작가 감사합니다. 작가계 최고의 미녀 신유재 작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취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유. 선거방송 때까지 쭉 같이 가시는 걸로 하고 어쨌든 감동을 드리는 멘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 오늘부로 쌍절곤 진행을 내려놓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자, 장승호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오늘부로 더 이상 다음 주부터 더 이상 쌍절곤에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선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자, 윤 시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뭐 비디오 모그 같은 데서 번외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쌍절곤 안 하고 번외로. 마지막 쌍절곤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상욱, 장성철, 윤태곤입니다. 감사합니다.